조선시대 한양의 위생실상, 똥천지 속에서 피어난 황금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한양의 위생 상태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는 궁궐의 역병, 위생이 어두우면 분유의 역사를 다룬 것들을 바탕으로 하되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외국인 기행문, 그리고 최근 연구 사례들을 더해 재구성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화려한 궁궐에서 왕이 회충과 사투를 벌이고 거리에서 똥장수가 황금을 캐는 세상입니다. 이 모든 게 유교의 엄숙함 뒤에 숨겨진 코미디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1. 위생 조건의 전반적 실상. 기생충 왕국에서 살아남기. 조선시대 한양은 인구 20만 명의 대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위생은 재난영화 수준이었습니다. 유교 사상이 몸을 드러내는 걸 금기시하다 보니 목욕은 사치품처럼 여겨졌습니다. 왕조실록에 따르면 영조 임금은 평생 손에 꼽을 만큼 목욕을 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왕이 오늘은 목욕 안 할래, 음의 기운이 싫어 하며 버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게 웃기지만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생충이 판쳤습니다. 궁궐 발굴에서 회충알이 쏟아지듯 나왔고 왕의 입에서 15cm 회충이 나온 기록은 유명합니다. 왕이시여, 입에서 뱀이 나오시옵니다 하며 의원이 놀랐을 테니 코미디 영화 한 장면 같습니다. 전염병도 만연했습니다. 1821년 순조 때 창덕궁 집단 발병은 청나라 사절에 오염된 채소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왕후가 쓰러지자 4일 만에 수십 명 사망. 마치 궁궐이 좀비 아포칼립스 세트장 같았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500년간 반복됐습니다. 1450년 문종 때 30명, 1613년 광해군 때 50명, 1680년 숙종 때 80명, 1749년 영조 때 100명 이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뇨비료가 채소에 알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김치를 씻지 않고 먹었으니 기생충 파티가 열린 셈입니다. 20세기 초 서울 기생충 감염률 90%. 거의 모든 사람이 내부 손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외국인 눈에 한양은 악취의 수도였습니다. 미국 선교사 호레이스 앨런 1884년은 가장 더러운 도시라고 했고, 영국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 1894년은 골목도랑의 녹색 점액과 악취를 묘사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속에서 놀고 개가 똥을 먹어 청소부 역할을 했다는 독일인 기록은 웃기면서도 슬프습니다. 개님, 오늘도 도시 청소 부탁해요 하는 식입니다. 겨울 추위와 여름 장마가 오물을 씻어내지만 장마 때는 똥물이 넘쳐 궁궐까지 침투했습니다. 청계천은 하수도이자 식수원으로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여름 장마 때 범람에 궁궐 악취가 났다는 영조 12년 기록이 있습니다. 목욕 문화는 더 코믹합니다. 유교 때문에 몸 드러내기 싫어 왕은 비단으로 가린 채 씻었고, 백성은 명절 삼진날 단오인, 유두인, 칠석, 백중인에만 계공 목욕입니다. 나머지 날은 대야로 얼굴발만입니다. 동의보감에는 물이 양기를 해친다고 적혀 있습니다. 목욕? 그건 사치야. 벼룩빈대도 스타급이었습니다. 1782년 정조 때 대전에서 벼룩대가 왕옷을 기어오른 기록. 왕이 벼룩 퇴치영 내릴만 합니다. 속옷은 2주에 한 번 갈아입고 여성들은 이불 햇볕 말리기로 해충 퇴치입니다. 화장지 대신 돌, 풀, 호박잎, 집, 옥수수 수염. 가난한 집은 한 장천을 가족 공유합니다. 오늘은 내 차례야 하며 돌리는 광경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긍정적 면도 있습니다. 세종은 우물 개선과 온천 장려, 백성들은 아침 세수, 손 씻기, 소금 양치입니다. 부유층은 쌀겨, 비누, 약초 목욕입니다. 휴합 청소에 탄 소금 생강 치약 레시피, 현대 칫솔 광고처럼 왕실 추천 할 만했습니다. 흰옷 선호로 오염 쉽게 발견, 여성들 3일마다 빨래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생존 비결이었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위생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지원은 분뇨 오염을 비판하며 깨끗한 물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폭증으로 한양은 위생지옥이 되었습니다. 14세기 이후 인구 증가로 분뇨 처리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사대문 안지층에서 기생충알 대량 발견, 거리가 인분 천지였음을 증명합니다. 2. 오수 처리. 하수 시스템 없는 도시의 비극. 코미디 한양의 오수 처리는 자연에 맡겨 스타일이었습니다. 청계천 중심으로 수로가 있었지만 빗물 배수용일 뿐입니다. 태종 때 오간 수문 건설로 흐름 유지했으나 인구 폭증으로 실패입니다. 태종 때 우물 하나에 7,000명 공유. 오늘 우물줄 길어요? 하는 풍경입니다. 물은 탁하고 냄새 났습니다. 하수 부재로 거리는 오물천지입니다.
비 오면 똥물이 넘쳐 자수공방에 고였습니다. 박제가 실학자는 다리 아래 똥오줌 쌓여 비 와야 씻겨난다고 한탄. 비님 제발 청소 좀입니다. 청계천은 하수도 겸 식수원으로 오염 극심입니다. 여름 장마 때 범람해 궁궐 악취입니다. 시장 남대문, 동대문엔 음식물, 동물, 배설물 산더미입니다. 청나라 사신 1795년은 주요 도로는 괜찮지만 골목은 쓰레기 악취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골목길은 구불구불하고 좁아 오물이 쌓이기 쉽습니다. 조선시대 지도에서 골목은 3m 폭으로 수레 한 대 지나갈 정도입니다. 하지만 불법 민가로 막혀 배수로가 막혔습니다. 승정원일기 영조 27년 기록처럼 6조 앞길까지 민가가 들어서 토사가 유실됐습니다. 개선 노력? 세종 때 청도군 청소부대의 도로 쓸고 배수로 청소입니다. 금천제도로 강오염 금지, 투기시, 채찍형입니다. 하지만 유교 형식주의로 실용성 억압입니다. 고려 혼욕 공중목욕, 신라 수세식 화장실, 7세기 경주 유적이 조선에서 사라진 이유. 유교님, 위생보다 체면, 코미디입니다. 외국 비교로 보면 중세 유럽도 창문에서 오물을 버려 악취났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조차 화장실 없었습니다. 조선은 비료 재활용으로 나름 앞섰으나 도시화로 무너졌습니다. 인구 증가가 핵심입니다. 조선 초 10만에서 18세기 20만으로 폭증, 위생시설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박제가는 수레 없어 오물 퍼기 어렵다고 합니다. 골목길은 특히 문제, 좁고 구불구불해 물고임 쉽습니다. 최근 서울시 조사로 조선 옛길 620개 발견, 그중 많은 게 골목입니다. 이 길들은 역사적 가치 있지만 당시 오물로 고통받았습니다. 3. 분뇨 처리, 궁정부터 골목까지 똥의 대서사시. 분뇨는 조선의 황금이었습니다. 비료로 귀중했지만 도시화로 재앙됐습니다. 먼저 궁정 배변 처리, 왕족은 매화틀 도자기 휴대변기 사용입니다. 왕은 용변 후 어이가 새꽃기 횟수 기록, 냄새 맡아 진단, 왕이시여 오늘 똥냄새가 건강하십니다 입니다. 공련의 시군이는 경복궁 동궁 남쪽 유적에서 공중 화장실 발견, 물 유입, 입수구 출수구 갖춘 수세식입니다. 견에 물 섞어 발효 침작, 오수는 배출입니다. 현대 정화조와 유사 150년 앞선 기술입니다. 하지만 화장실 없어 급할 땐 수돗물 뒤. 궁녀님, 오늘도 숲산책? 풍자적으로 말하면 궁궐은 똥 없는 척하며 비료로 채마밭의 사용입니다. 중종 때 불경스럽다 금지했으나 유지왕이 우리 똥으로 채소 키우자 한 셈입니다. 궁궐 화장실은 28곳, 경복궁, 하지만 왕실은 매화퇴 선호입니다. 용변 후 궁녀가 물로 씻고 비단으로 닦습니다. 서민 배변관습은 더 재미있습니다. 집 뒷간에 항아리 놓고 변본 후 재뿌려 발효. 오늘 저녁 퇴비 만들기입니다. 똥장수 분뇨 수거업자가 집집이 돌며 수거, 농촌에 판매입니다. 연수입 한양 집 한 채 값, 똥 캐서 부자 되기 코미디입니다. 이웃집 용변 시 똥빚 갚음 다음날 초대해 용변시키거나 채소 중 채소 주기입니다. 똥 빌려줘서 고마워 채소로 갚을게입니다. 남녀 분뇨 구분, 남자 똥 비싸고 여자 오줌 약용입니다. 템프 분뇨 노동자가 대변 공장에서 말려 비료와 공공사업처럼입니다. 하지만 보성한 농사금지로 마당에 말리거나 강버림입니다. 요강 사용 후 오물 투기. 강님, 오늘도 선물입니다. 뒤처리는 호박잎, 집, 천, 가족 공유, 천은 충격입니다. 새끼줄로 문지르기도 오늘도 줄타기입니다. 공동화장실은 넘쳐 통행 어려움 성종실록입니다. 소배설물도 문제, 마차로 쌓여 단속 반발입니다. 들판 골목길 상태, 똥천지 그 자체입니다. 한양거리 똥오줌 굴러다니고 장마시 범람으로 민가 덮침입니다. 박지원 예덕 선생전에 엄행수똥 수거인 등장, 똥 전문가, 도시 구원자입니다. 하지만 수거 못한 똥이 쌓여 악취입니다. 비숑여사, 골목도랑 목쇠고물, 아이들 놀이장입니다. 들판은 똥비료 산지지만 도시 근처는 투기장. 들판 가서 똥 산책입니다. 개가 똥 먹어 청소, 하지만 기생충 확산입니다. 청계천 뚝에 똥 덕지덕지. 똥 예술작품. 풍자하면 한양은 똥 테마파크 골목. 탐험하며 악취 피하기 게임입니다. 외국인, 조선인들, 똥과 함께 사는 법 배움입니다. 골목길은 구불구불해 오물 고임 심합니다. 최근 650개 옛길 발견. 역사적이지만 당시 악몽입니다. 인구 폭증으로 골목은 슬럼화됐습니다. 토막가 건물에서 오물과 살았습니다. 전염병 창궐, 위생 최악입니다. 박제가 골목똥으로 물자다고 합니다. 4. 개선 노력과 현대교훈. 똥에서 배우는 지혜조선. 후기. 이제만은 매일 뜨거운 목욕 주장하나
유교 반대입니다. 1841년 흥종 때 궁중 목욕시설, 1888년 고종 때 공공 목욕탕입니다. 1898년 한성부 규정으로 거리 배설 금지, 벌금 매질입니다. 김옥균 치도구기 똥경찰, 똥단속 출동입니다. 일제 때 청소 예산 증가, 수명은 35세에서 50세로 늘어났습니다. 해방 후 1961년 오물처리법, 1962년 서울 분뇨 수거 체계화입니다. 1979년 중랑 하수 처리장, 1988 올림픽 앞두고 처리장 건설, 현대위생 탄생입니다. 조선 한양의 위생은 유교위상과 현실괴리의 코미디였습니다. 똥천지 속에서 생존한 조상들, 그 풍자적 이야기 통해 현대위생 소중함 깨닫습니다. 사료와 기록이 가르쳐주는 교훈. 똥도 황금 될 수 있지만 제대로 처리 안 하면 재앙입니다. 감사합니다.